하지만 모리오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최초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개최가 결정된 후에는 무려 3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가 세계 1위로 1770조가 넘는 일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썼기에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일본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국이 맡았기에 도쿄올림픽이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을 인터파크가 구축했습니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로 좌석 배정부터 결제, 환불 등 티켓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일본이 인터파크에게 티켓 판매 시스템을 맡긴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동아계 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 티켓 판매 시스템을 모두 맡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흥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둔 상황에서 흥행을 좌우하는 티켓 판매 시스템을 한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인터파크의 완벽한 티켓 판매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현대카드가 맡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쓰기 때문에 카드 결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한국은 카드 결제 비율이 무려 90%에 달하지만 일본은 현금 결제 비율이 80%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현금 지불이 불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면 낭비하며 보안에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쇄부도를 해서 신뢰를 잃었고 또한 현재 금리도 매우 낮아 금융기관을 보관하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주로 쓰는 일본인들의 습관 때문에 일본에는 신용카드 기반 결제 인프라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은 약 300개인데 이 중 200여 곳은 카드 사업에 대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는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IT 시스템을 수입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기간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실이 12조 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등에 맞춰 현금의 결제 비율을 지금보다 4배가량 높은 8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일본에서 향후 5년간 매출 약 2,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는 삼성전자를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3월 도쿄올림픽 기간에 맞춰 5G 상용화에 돌입하며 2024년까지 일본 전역에 5G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일본의 선택을 받은 삼성전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오던 화웨이를 거세게 추격해 최근 점유율 23%를 기록하며 30%의 화웨이를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커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일본은 한국의 보안업체에게 보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신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보안업체 윈스에게 침입방지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자국 보안 솔루션 제품이 전무한 일본은 지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의 보안업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기업과 관공서들이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한 바 있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보안업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한국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던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지금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먹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와병설에 일본 정가가 술렁대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각종 설과 밑도 끝도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는 아베 총리의 사임이 임박했다는 설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말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의 거취를 두고 이 정도까지 논란이 일었던 적은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게요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총리 관저 측은 건강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이용해 검진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정밀검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상설이 증폭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을 포함한 통산 재임 일수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이오는 24일에는 연속 재임 일수 기준으로도 외정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기록 달성을 목전에 두고 불거진 건강 이상설은 정가에서 사임 임박설로까지 확대됐다. 이를테면 사토 에이사쿠의 연속 재임 기록을 넘어서는 24일 사임한다. 그 자리는 승계 순위에 따라 아소 다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 물려받으며 아소 부총리는 자신의 평소 소신에 따라 곧바로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다와 같은 것들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최측근 중 한 명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 회장과 만나고 15일 아소 부총리를 만난 것이 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아베 총리의 사임 가능성도 상정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병원행 등을 하나의 쇼로 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18일 이후 2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야당의 임시국회 개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구실 만들기라는 견해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추가검사에 대해 걱정할 상황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아베 총리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는 총리가 기자회견도 거의 하지 않고 국회도 열지 않고 있다.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놨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이 추락한다. 일본 정부의 어긋나는 방역 대책으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위험 요소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던 셈. 이미 2020년도 신규 국채만 90조 원에 달하고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조만간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의 국립감염증 연구소에서는 새 유전자 배열 코로나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업도 가게도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4%를 기록하며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일본은 버티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몰락하고 있고 부채가 역대 최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세계 최대이며 엔화가 중기축 통화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ODA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산을 계속 불리고 있기에 내수 시장이 얼어붙더라도 해외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DA 투자 순위가 높은 나라는 2018년도 기준으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이며 우리나라는 호주,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다음이다. 15위다.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온 일본. 한국전쟁 이후 대일 무역 수지 적자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1965년 약 1억 3천 달러에서 2010년 361억 2천 달러 적자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191억 6천 달러를 기록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대일 무역 수지 적자는 200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때부터 대일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주력 상품이 일본과 유사해졌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동접약적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일본인들의 선입견과 임증제도, 통관 절차, 비관세 장벽 등이 수출을 어렵게 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기계, 전자,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공학 산업이 급격히 발전했는데 이때 공정, 설계, 재료가공 기술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자본재와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야만 했다. 내수 시장이 협소했기에 부품의 국산화율이 부진했고 관련 기업들의 대기업과의 주종적인 관계와 낮지 않은 취업률로 고급 인력들은 규모가 작은 부품 산업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때 가격과 품질, 운송 시간에서 큰 이점이 있었던 일본의 자본재와 중간재가 우선하여 들여왔고 최근까지도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 의존 형태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은 이것을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자본재와 중간재는 일본이라는 공식이 깨져버렸다. 수출 규제를 했던 제품은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적극 육성으로 일본의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머지않아 대일 수입 의존도가 급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상황은 더욱 급변할 것이다. 우리의 기술력은